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지하고 마치 성공할 것만 같은데 며칠만 지나도 그 결심이 다 어디로 갔는지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어느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는 경험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친구들한테 나는 1년에 367일 동안 다이어트 중이다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들을 해봤는데요. 성공? 해본 적 있죠. 하지만 딱 그 순간뿐인 성공이었고 오히려 더 찌는 요요 현상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왜 매번 실패하는 거지? 하면서 자책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살찌는 루틴으로 맞춰져 있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단을 챙겨도 내 몸 기본 세팅이 살찌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걸 아무리 의지로 막 끌어오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줄여라, 더 참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동으로 살이 빠지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습관 5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돈도 들지 않고 의지도 거의 필요 없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습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몸무게 재기. 다이어트 할 때 체중 맨날 재지 말라던데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체중에 너무 집착하는 건 좋지 않은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하루 체중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왜 매일 몸무게를 재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일주일 평균 체중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체중은 수분량, 염분 섭취, 전날 먹은 음식에 따라 하루에도 1, 2kg 정도는 쉽게 왔다 갔다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0.7kg나 쪘어 하면서 그 순간순간의 숫자에 집착을 하면 다이어트는 금방 지치고 괴로워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되 그날의 숫자에 의미를 두지 않고 일주일 평균을 확인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평균이 조금이라도 내려가 있다면 그건 아주 잘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눈바디가 사실 가장 정확하긴 한데 우리 아침마다 막 허리 둘레재고 팔 둘레재고 이러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는지 일주일 평균 몸무게를 통해 확인하고 있어요. 그날의 변화가 아닌 전체적인 흐름과 패턴을 보는 거죠. 일주일 평균을 내려면 기록을 해야겠죠.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어플 2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하나는 체중만 기록하는 어플이고 하나는 체중, 식단, 운동 다 기록할 수 있는 거라 용도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플은 웨이트 저널. 이 어플은 정말 단순하게 몸무게랑 메모 정도만 기록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일주일, 한 달, 1년까지 평균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어플입니다. 다음은 인아웃. 몸무게, 식단, 물, 운동, 단식 그냥 전부 다 기록을 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평균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고 일주일 평균 섭취 칼로리, 일주일 평균 운동 소모 칼로리, 일주일 평균 단식 시간 등 정말 다양하게 분석을 해주는 어플이에요. 막 방 꾸미는 그런 기능도 있고 커뮤니티 기능도 있고 해서 너무 복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고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하기는 하는데 제가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쏙쏙 골라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플이 귀엽기도 하고 해서 그냥 잘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습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첫 번째 습관에 이어서 바로 하시면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침에 느끼는 공복감 중 상당수는 실제 배고픔이 아니라 탈수에서 오는 신호인 경우가 많아요. 잠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몸이 지금 말라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때 따뜻한 물 한 잔을 딱 마셔주면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몸에게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주면서 아침에 과하게 땡기는 식욕을 좀 억눌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막 뜨거운 물이 필요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찬물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찬물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은 차가운 물을 마셔도 결국은 3, 40도 정도에 맞게 물을 데우는데요. 이건 소화효소가 체온에 가까운
3, 40도 정도에서 원활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을 체온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면 소화기관에서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뺏어 쓰는 거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소화 능력은 다이어트와도 직결되는 거라 건강, 다이어트 다 챙기고 싶으시다면 평소에도 좀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한국인들은 추운 겨울에도 얼죽알을 고수할 만큼 찬물에 굉장히 진심인 민족이라는 거 너무 이해합니다. 근데 진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뜻한 물 딱 한 잔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이라도 한번 마셔보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꽤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습관, 규칙적으로 식사 챙겨 먹기. 어젯밤에 폭식했으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굶어야겠다. 혹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진짜 이 습관은 빨리 고쳐야 돼요. 제가 이랬기 때문에 이 습관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날은 거의 안 먹고 어떤 날은 한 번에 몰아서 막 폭식하고 이렇게 식사가 들쑥날쑥하면 내가 또 언제 굶을지 몰라 하면서 계속 불안해하게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저장을 하려고 하죠. 결국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일수록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고 체중 변동폭이 큰 일명 고무줄 몸무게가 됩니다. 저는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이유가 빨리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빨리 살을 빼고 싶으니까 먹는 양을 확 줄이고 굶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초반에 몸무게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자꾸만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굶어서 살을 빼면 칼로리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급한 대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기 시작해요. 이때 근육에 결합되어 있던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체중 감량이 눈에 띄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체지방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근육과 수분만 빠진 건데 숫자만 보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규칙적인 식사는 우리가 평생 날씬하고 싶다면 꼭 지켜야 되는 습관이에요. 잠깐 날씬하고 싶으면 굶어서 빼도 돼요. 근데 우리 하루 이틀 날씬하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2끼든 3끼든 대략 비슷한 시간대에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이제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이 안정감이 쌓일수록 식욕도 점점 얌전해지고 갑작스럽게 터지는 폭식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네 번째 습관, 식후 마무리 루틴 만들기. 밥은 다 먹었는데 입이 괜히 심심하고 뭔가 더 먹고 싶고 디저트나 과자를 찾게 되는 경험은 대부분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뇌가 이미 식사 끝, 디저트 타임 이렇게 학습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났어 하고 신호를 주는 마무리 루틴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식사가 끝나면 물을 한 컵 마셔준다거나 양치나 가글을 하거나 3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하셔도 충분해요. 이 행동들이 매번 반복을 해서 쌓이게 되면 양치를 했네? 식사가 끝났구나 이렇게 몸이 인식을 하기 시작해서 괜히 더 먹고 싶은 마음도 같이 줄어들게 돼요. 이건 참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 만드는 조건 반사에 가까워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가는 날에는 식사가 끝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주고요. 시간이 좀 없다 하는 날은 화장실에서 몰래 스쿼트 10개 정도를 해주고 있어요. 집에서는 식사가 끝나면 에어스테퍼를 해주는데요. 그냥 서 있기만 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에어스테퍼를 하면서 좀 소화가 됐다 싶으면 이어서 실내 자전거까지 타주기도 하고요. 약간 운동한 게 아까워서라도 먹지 않게 하는 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마무리 후식으로 활용을 잘 하는 편인데요. 요즘에 에사비 젤리, 콜라겐 젤리 이런 맛있는 건기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식후 디저트 느낌으로 먹어주는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딱 이걸 먹어주면 오케이, 오늘 식사 끝! 이렇게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또 맛없는 건 절대 안 먹거든요. 혹시 제가 먹는 건기식들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다음에 영상으로 준비 따로 해볼게요. 5번째 습관,
하루 한 끼라도 핸드폰 보지 않고 먹기. 제가 제일 지키기 어려워하는 습관이 바로 이건데요. 밥 먹을 때 영상 꼭 봐야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내가 얼마를 먹었는지, 배가 어느 정도 찼는지 인식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영상을 막 보면서 식사를 하다 보니 나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음식에만 한번 집중을 해서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좀 찼네. 굳이 더 먹고 싶진 않네? 라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만 먹는 타이밍입니다. 억지로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멈추는 연습이 되는 거죠. 혹시 나는 이 적당한 배부름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식사를 하다가 이제 좀 배부른 건가? 궁금한 타이밍이 온다면 앉아있는 의자에서 배가 완전히 접힐 때까지 땅으로 한번 숙여보세요. 이렇게 배가 완전히 접혔을 때 좀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다? 그때가 멈추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 핸드폰 안 보고 밥 먹는 습관은 저도 아직 완벽하게 제 걸로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같이 도전해서 꼭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봐요. 자, 정리해보자면 매일 아침 공복 몸무게 재기,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식후 마무리 루틴 만들기, 그리고 하루 한 끼 핸드폰 없이 먹기. 이 5가지는 의지력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지만 꾸준히 쌓이면 몸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부터 이걸 전부 다 하려고 애쓰지는 마시고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도 충분해요. 습관은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씩 쌓아가는 거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